김흥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친척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자 선수 생활 초기에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던 형 김흥태를 잃은 것이었다. 김흥국은 서울 번동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회복하던 1910년대에 자랐습니다. 그보다 5살 많은 형 흥태는 독학으로 기타를 연주하고 단순하지만 감성적인 노래를 작곡하는 음악가입니다. 흥태는 흥국이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늘 격려했고 종종 그를 서울의 라이브 음악 카페에 데려가 공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1985년 김흥국이 호랑이 나비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흥태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살아남지 못했고 흥국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흥국은 고통과 공허함에 빠졌다. 그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흥국은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형이 영원히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흥태의 몸 옆에 주저앉아 그를 껴안고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흥태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장 믿었던 사람을 잃었다는 아픔을 느끼는 동생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흥국은 종종 자신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직장 생활에 너무 몰두해 동생을 돌보는 것을 잊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흥태의 기타를 간직했는데 그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연주하곤 했던 신성한 기념품이었다. 66세인 흥국 씨는 이 슬픔을 무대 위에서 밝은 미소로 감추려 하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가슴의 상처로 남아있다. 김흥국은 1970년대 후반 서울의 카페와 라이브 음악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음악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목소리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로 빠르게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음악, 텔레비전, 사업, 자선 활동 등에서 4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김흥국의 음악 인생은 1983년 전통 멜로디와 현대적인 스타일이 결합된 경쾌한 트로트곡 호랑이 나비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노래는 금세 큰 인기를 얻어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호랑이 나비는 흥국에게 1983년 KBS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1980년대 최고의 트로트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후 흥국은 제비꼬리옷 1987, 나는 남자다 1990, 원샷 1995 등의 노래로 꾸준히 성공을 거두었다. 귀에 잘 들리는 멜로디와 친숙한 가사가 특징인 이 노래들은 모든 연령대의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또한 TV에 진출하여 TV 동물농장, 불후의 명곡 등의 쇼에서 정규 진행자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흥국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그의 매력과 유머로 사랑받고 있다. 흥국은 음악과 텔레비전 외에도 사업에도 손을 댔다. 1995년에는 흥국식당이라는 전통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 체인을 오픈했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레스토랑 체인은 그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특히 고아와 노인을 지원합니다. 2010년에는 서울의 한 자선단체 홍보대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는 이 역할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흥국은 중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끈기로도 유명하다. 그는 2020년에 Still a Tiger라는 앨범을 발매하며 수년간 텔레비전에 집중한 이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Never Too Late 등 여러 곡이 가온 차트 톱 10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흥국의 선수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2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그는 젊은 밴드를 시작하려고 인디 음악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그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흥국은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그는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데모를 듣고 울곤 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계속 활동할 힘이 아직 남아있을지 궁금해 하면서요. 또 다른 실패는 2000년에 흥국이 코미디 영화 퍼니 데이즈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였다.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취약한 각본과 창의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일부 평론가들은 흥국이 이 영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는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한강으로 차를 몰고 가서 차 안에 앉아 울면서 청중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도 큰 과제입니다. 인기 가수이자 방송인인 흥국은 청중과 언론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생방송 중 의도치 않은 농담을 해서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흥국은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받았고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김흥국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그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청중을 즐겁게 하는 데 집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내와 낙관주의는 그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66세의 나이에도 그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흥국은 기쁨을 주는 예술가, 헌신적인 아버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새로운 업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흥국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혹독한 연예계에서 40년 이상 경력을 유지한 것입니다. 타이거 버터플라이에서 스틸 어 타이거까지 그는 재능과 노력이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삶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킵니다. 1983년 KBS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그 외 여러 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재능과 헌신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윤태영과 함께 일궈낸 가정도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다. 주현과 동현의 아버지인 흥국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그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육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딸 주연은 현재 교육자이고 그의 아들 동현은 성공한 엔지니어입니다. 흥국 씨는 종종 자신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흥국은 자선사업 분야에서도 깊은 족적을 남겼다. 그는 고아와 노인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의 주요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자선 콘서트를 열어 노인병원에 수십억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흥국은 또한 항상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학교와 컨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연설하며 역경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과 낙관주의의 중요성을 공유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취란 단순히 명예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능력을 뜻합니다. 김흥국의 삶에서 사랑과 결혼은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윤태영과의 결혼은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어려움과 슬픔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흥국은 1990년 친구들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윤태영과 결혼했다. 윤태영은 온화하고 똑똑한 인물이었다. 태영은 흥국의 진심 어린 행동과 그의 경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흥국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주현과 동현이라는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30년 이상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윤태영은 김흥국의 성공을 이끈 여성이다. 태영 씨는 활동 초기에는 바쁜 일정으로 일해야 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데 주력하며 자녀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실패한 음악 프로젝트부터 미디어 논란까지 실패 속에서 그를 격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흥국에게 태영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가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흥국이는 공연과 방송 활동으로 바빠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이는 태영에게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과 같았고, 흥국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흥국의 가장 큰 사랑 비극은 1980년대 라이브 음악 카페에서 공연하던 중 만난 포크 가수 이수진이라는 여성에게 젊은 시절 반한 것입니다. 수진은 달콤한 목소리와 온화한 성격으로 한때 흥국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가수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콘서트에서 함께 공연했고, 음악을 공유하는 순간들은 점차 깊은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의 압박과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흥국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후 수지는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이 끊어진다. 흥국은 윤태영을 사랑하고 그의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지만 만약 자신이 수진을 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할 때가 있다. 1995년 그는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연히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만남은 흥국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짧은 대화만 나누었고 헤어지자